좋아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되노? 안녕하세요. 신세연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기업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나와 맞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나와 맞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와 맞는 회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즉, 기업 분석은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기업 정보가 부족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스펙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세 번째, 빠른 취업을 원할 때 기업 분석을 통해서 수시 채용 방식을 선택한 인지도가 비교적 적은 기업 중 자신이 희망하는 조건과 대조, 비교해서 중견기업, 강소기업, 외국계 기업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해서 미리 준비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 정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신입사원 30%가 반년도 못 채우고 조기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1위는요,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고요. 2위는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기 퇴사가 대부분 6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되고요. 평균 근무 시간이 3.6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다 보면요,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취업시장 현황을 제대로 알아야지 맞는 회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예는요, 대기업의 고용 영역의 한계를 둘 수 있어요. 대기업의 고용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시기도 제한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향 평준화된 역량입니다. 질이나 능력 따위가 낮고 못함의 차이가 없이 모두 낮아지게 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역량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불필요한 초임 상승 및 연봉 상승을 둘 수 있는데요.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는 거겠죠. 저희 남편이 10년 전에 대기업에 입사할 때는 연봉이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입사원들 연봉이 4천만 원 이상 받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즉 기회비용이 증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여러분들이 현 취업시장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기업 연구를 하셔야 돼요. 기업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대기업 가고 싶으시죠? 마음은 뭐 대기업, 공공기관 다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있겠죠?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중소기업은요,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기업과 소기업을 합쳐서 중소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제조업 기준 120억에서 1,5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 중기업으로 분류되고요. 120억 원 이하 매출을 내는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2만 1,336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는 전체 기업 수의 99%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많다는 얘기겠죠. 중견기업은요,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하인 기업 중에서 5천억 원이 넘는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3년 평균 매출 1,5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상시 직원 수 1,000명 이상인데요.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은요,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의 자산이 10조 원 이상일 경우에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는 국내 대기업은요, 약 60개가 있고요. 대기업 계열사 또한 약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하고요. 금융업 및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대기업 자산순위 및 계열사 수는요, 1위는 삼성이고요. 2위는 현대자동차, 3위는 SK입니다. 기업 시장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코리아, 사람인 등 앱에서 신입 공채들을 잘 보셔야 하고요.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 박람회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 매출 1,000대를 확인해 보세요. 이걸 확인해 보면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요,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중견기업을 유심히
보셔야 하고요. 중견기업은 정보력 싸움입니다. 대기업보다 좋은 중견기업을 노려야 하는데요. 대다수의 구직자는요,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중견기업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해도 신규 인력을 계속 충원하는 곳이 많고요. 연중 채용 일정을 미리 알아보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정보력이 곧 중견기업을 찾아낼 수 있고요.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중에 강소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 친화적 기업과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말하고 있고요. 우수한 기술력으로 미래가 밝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 체불도 없고요. 고용 유지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워크넷에 가보시면 강소기업 채용 정보가 지역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요, 강소기업 중에서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입니다. 2020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요, 1280개소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분석을 하셔야 해요. 기본 회사 정보, 플러스 사업 포트폴리오, 플러스 기업 산업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기본 정보 같은 경우는 기업 홈페이지, 취업 포털 사이트, 그리고 취업 카페 및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종합 정보는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기업 정보 및 평가 사이트,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 및 현황은요, 뉴스를 검색하시거나 증권사, 기업 분석 레포트, 기업 경제연구소에서 삼성, LG, 현대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정보 같은 경우는요, 지인이나 동종업계 종사자와의 교류가 있으면 알 수 있겠죠. 플러스 재무제표를 보고 싶을 때는요, 워크넷, 다트, 그다음에 네이버 금융, FN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워크넷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재무 정보를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직업 진로에 가셔서 기업 정보, 그다음에 통합 기업 정보 분석을 보시고요. 회사명을 한글로 검색하시면 재무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는 다 아시죠? 상장 기업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업 보고서, 최근 분기 보고서 등을 보며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금융에서도 역시 상장 기업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요. FN 가입도 상장 기업 정보를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방법은요, 이제 분석을 하고 싶으시다 혼자, 그러면 전지에다가요, 첫 번째 기업명,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 설립일, 그다음에 회사 주소, 업종, 홈페이지, 상장 여부, 시가총액 순위, 매출액, 자본금, 당기 순이익, 종업원수, 주요 사업 내용 및 취급 품목 서비스 등을요, 한번 쫙 적어 보시고요. 모집 분야, 부서 직무를 나눠서요, 직종이 무엇이고 근무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해당 전공이 무엇인지도 한번 쫙 적어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 및 인재상을 적으시면 여러분들의 기업 분석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앞에 제가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얘기해 줬죠. 아,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닐 회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직무 분석,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업 분석은 필수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기업 분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닐 회사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제공해드렸던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기업 분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신수연 강사였습니다.